중간중간에 이제 내가 봐서는 테이퍼링과 금리 인하가 나올 거예요. 물론 하락장이 나올 거예요. 네, 그렇죠. 금리 인상도 나오고. 그래서 나는 제가 생각에는 더 빨리 올 것 같아요. 생각보다. 최근에 6월 FOMC 회의 열렸지 않습니까? 네네. 당연히 대표님 보셨겠죠? 네. 그거 보셨을 때 좀 어떠셨어요? 그 결과는 어떤가요? 뭐 결과는 예상대로 나온 것 같고요. 네. 테이퍼링을 뭐 내년 연말까지 뭐 마감하겠다. 그리고 또 금리 인상은 뭐 2023년부터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그게 다 어떻게든 예방 주사를 계속 주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예방 주사를 계속 주고 있는 거라 시장이 그거 한번 나오고 미국 지수도 한번 빠졌다가 그걸 또 금방 회복을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무슨 이슈를 계속 이렇게 준다는 거는 오히려 저는 예방주사를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제 내가 봐서는 테이퍼링과 금리 인하가 나올 거예요. 네. 그거는 내가 봐서는 그냥 방지턱 중간중간 넘어가는 물론 하락장이 나올 거예요. 네, 그렇죠. 금리 인상도 나오고. 그래서 나는 제가 생각에는 더 빨리 올 것 같아요. 생각보다. 아, 생각보다 더 빨리 올 것 같고. 거기서 말하는 시점보다 조금씩. 왜냐면은 이게 미리 예방주사를 계속 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뭐 22년은 그게 뭐 23년에 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뭐 계속 물가가 올라가고 고용 지표 좋아지고 뭐 모든 게 상황이 개선되면은 더 빨라질 수 있는 거죠. 그게 하겠다고 해서 그게 뭐 이게 완전 뭐 공약도 아닌 거고. 내가 봐서는 좀 더 빨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는 아마 뭐 올 연말 전으로 금리 인상 할 수 있다고 뭐 예측도 많이 나오고 있고. 네. 저도 그렇게 보여지고. 네.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나는 내년 뭐부터 금리 인상 가능하다고 보여져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네. 우리나라는 올해 연말부터, 네네. 미국은 이제 2022년부터 네. 가능하다. 네네. 금리 인상 만약에 실제로 하면 예. 주가에 좀 이제 이게 많이 좀 뭐 희석됐다고 볼 수도 있지만 아니면 더 크게 반응이 있을까요? 당연히 아까言다시피 한번 출렁이는 있겠죠. 금리를 인상을 하면. 네. 일단은 그러면 출렁인다는 게 방지턱 넘어갈 때 출렁거리고 잠깐 쉬었다가 한번 이렇게 잡아갔다가 다시 또 올라가겠죠. 네. 올라가는데 일단 예방주사를 계속 어느 정도만 놔주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크게 조정 없이 가는데 저는 이제 금리를 한 2% 정도까지는 하면 까지 올라갈 때까지는 계속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 그때부터는 2%부터 올라갈 때는 네. 조금씩 비중 축소를 해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면 본인이 금리가 2% 했다고 본인이 뭐 투자하는데 크게 그 금리 높은 데로 걸로 옮기겠어요? 아니요. 안 옮기잖아요. 네네. 그래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크게 빠져나가지는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2년 지나고 3년부터는 우리나라도 주식 양도세 시작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대표님은 그때부터 주식 좀 비중을 좀 줄이려고 생각을 하세요? 어떠세요? 저는 오히려 저번에 한번 얘기 안 했나요? 올 연말부터 조금씩 줄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안 좋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올 연말부터 빨리 줄인다는 의미인 건가요? 그렇죠. 내년보다는 항상 선대응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현금 비중을 점차적으로 조금씩 늘려갈 생각이에요. 그렇게 한 번에 줄인다는 게 아니라 올 연말부터 조금씩 더 늘리겠다는 생각이. 그 주식 양도세가 결국 주식시장에 안 좋은 영향이 있을 테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경기가 이제 점점 이제 서서히 뭐 인플레이션을 치닫고 있잖아요. 과열로 치닫고 있으니까 일단 점점 리스크 회피를 점점 반대로 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럼 현금이 보유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건데 그걸 뭐 하시려고 하세요? 아직 뭐 특별하게 그걸 이제 나중에 수식 나중에 살 자금으로 모아놔야 되는 거죠. 뭐 하거나 뭐 채권을 사거나 아니면은 뭐 부동산도 갈 수도 있고 부동산으로 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아니면 뭐 예를 들면 뭐 좀 더 확장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현금을 또 반대로 리스크 헤지를 할 때 그쪽으로 좀 더 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아주 이제 주식 과일로 너무 치닫는다 그러면 결국은 하향으로 베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죠. 헤지를 어떤 헤지 수단을 빅스 지수를 한다 그랬잖아요. 공포 지수. 그래서 나중에 어느 정도 되면은 빅스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겠죠. 그래서 이제 빅스 지수를 예를 들면 1,000만 원씩 샀다. 그럼 1,000만 원 사고 이제 조금씩 1,000만 원씩 계속 올라갈 때마다 늘리는 수단으로 하지 않을까. 그리고 나머지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가 혹시 뭐 리스크 시장이라는 게 계속 올라가지는 않으니까. 이렇게 뭐 지금은 솔직히 너무 안정적인 시장이잖아요. 그렇게 뭐 떨어지지 않고 너무 시장이 어떻게 보면 스테이블하면서 계속 올라가는 시장이다 보니까
진짜 작년부터 지금까지는 솔직히 엄청나게 좋은 장이었죠. 그렇죠. 물론 뭐 저한테는 뭐 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였고, 네. 그리고 또 뭐 최근에 또 뭐 하여튼 뭐 제가 좋아하는 기업들이 많이 올라와서 네. 뭐 진짜 더할 나위 없이 좋은데, 또 반면에 또 그런 또 리스크도 대비를 좀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누구한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디선가 들었는데 대표님이 작년에 주식으로 100억 이상을 벌었다. 네. 뭐 하여튼 뭐 그렇죠. 일단 100대 이상은 뭐. 네. 실제로. 그럼요. 또 실제. 역시 주식 공부를 해야 되겠네요. 뭐 잘하고 계시네. 100억이라니. 야. 자, 그럼 다음 좀 섹터 쪽 좀 다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네네. 2차 전지 쪽은 좀 이제 어떤가요, 요즘에? 뭐 2차 전지에 삼성 SDI, 뭐 LG화학, SK이노베이션이 있는데. 2차 전지도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을 좀 많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이루어진 것 같은데, 뭐, 제가 이제 2차 전지 쪽은 크게, 네. 저는 이제 크게 이제 성장성 있게는 이제 안 봐요. 그런데 네. 왜냐면은 이 우리나라 이 3사 말고도 이제 전 세계에서 다 참여를 하고 있으니까, 네. 뭐 중국, 뭐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 뭐 폭스바겐, 각 나라에서도 지금 테슬라 자기들이 이제 배터리를 만들겠다고 하니까 어쨌든 그런 면에서는 악재다. 네. 그런다 주가는 뭐 어느 정도 이제 많이 좀 조정을 줬다. 일봉상으로 보면 조정을 줘서 지금 보면 얘는 이제 보면은 70만 원, 70요 자리가 저점이고 77만 원 요 자리가 얘는 105만 원 요 자리가 고점. 요 중심선에서 지금 밑에서 놀고 있죠. 네. 얘는 그래서 놀고 있는데 요거는 아직 강력하게 지지를 받고 있어요. 77만 원. 그래서 여기 요 자리가 아주 어떻게 보면은 뭐 생명선이라고 보면 되죠. 생명선이고 만약에 또 여기까지 밀린다면은 이제 50만 원대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생명선이고 그런데 뭐 제가 봐서는 2차 전지는 어쨌든 조정은 어느 정도 마쳤다. 그런데 나는 크게는 못 간다고 보고 개인적인 생각으로. 왜요? 경쟁이 너무 심화돼서 그런가요? 그렇죠. 그래도 그 기업 가치 지금 이익 대비 그거는 지금 어느 정도 많이 반영이 됐고 경쟁은 심화되고 물론 자동차가 이제 전기차로 계속 전환은 이루어지겠지만 네. 그래서 오히려 이쪽보다는 정제품 소재 쪽은 뭐 전 세계에서도 이쪽 소재는 또 양국적인 소재들은 써야 되니까 그쪽은 오히려 뭐 더 좋지 않을까? 예를 들면 뭐 포스코케미칼 이런 것들은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에요. 만약에 둘 중에 선택을 한다면은 선택을 한다면 이런 게 뭐 오히려 같은 눌림 목자리인데 오히려 더 성장성은 이런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요거하고 저는 이제 오히려 꿈을 먹고 살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기업은. 이거 꿈인데 이 꿈 중에도 이제 배터리에 대한 기술력도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운 것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그러면 LG가 어쨌든 뭐 그런 특허권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좋은데 뭐 예를 들면 전고체 배터리 쪽은 이게 더 이렇게 좀 이게 효율이 좋은 배터리 저기 언제든지 또 선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SDI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오히려 나는 뭐 더 저는 개인적으로는 셋 중에 따진다면은 나는 오히려 이 삼성 SDI가 더 좋아 보여요. 얘는 LG 화학보다는 더 좋네요. 중심선 위를 또 뚫으려고 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더 위치상으로는 더 좋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만약에 한다면 오히려 꿈을 가지고 있는 삼성 SDI가 좀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노베이션은요? 또 다른 대신증권에서는 SK 이노베이션이 또 좋게 보시더라고요. 그렇죠. SK 뭐 어쨌든 얘들이 뭐 미국에도 그걸 이번에 그거 LG 화학하고 합의를 하고 해서 좋게는 보는데 어쨌든 얘들 이제 공장들을 계속 짓고 있으니까 좋게는 보는데 뭐 LG 화학이나 뭐 내가 봐서는 크게 저는 이제 기술적이나 뭐 이런 별 차이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히려 새로운 먹거리에서 내 같으면 배팅을 하겠다 싶어요. 전고체 배터리 쪽으로. 그보다 또 솔직히 언제나 또 세상이라는 거는 더 좋은 강자가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이게 이제 무풍지대가 돼버렸고 또 배터리 시장은 그래서 뭐 이게 뭐 우리나라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뭐 전 세계가 다 참여하는 배터리 시장이다 보니까 언제든지 단가이나 합력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새로운 걸 만들어내지 않으면은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최근에 그 인테리어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다라는 뉴스를 제가 봤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굉장히 사실 사람들이 집안에만 있다 보니까 그것도 있고 또 사실 인테리어에서는 건설 쪽이 붐이 일어나면 아무래도 좀 같이 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쪽에서도 대표적인 종목은 뭐 한샘이라든가 현대리바트 같은 거 있을 텐데 일단 그쪽 sek터 자체는 좀 어떻게 보세요? 나쁘지 않죠. 지금 어쨌든 지금 하반기에 거의 뭐 내가 알기로는 뭐 하반기에 건설 시장이 뭐
시장이 우리가 올해가 뭐 35만 호 이상, 뭐 40만 호, 뭐 40만 호 이상, 뭐 50만 호까지도 뭐 30만 호 이상, 40만 호 전후로 예상을 하는데 어쨌든 분양시장 자체가 사상 최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건설업이 뭐 이렇게 그러고 각 정부 공약도 그렇고 뭐 오세훈 시장이 들어오면서 또 재건축까지도 하니까 어쨌든 건설업도 최근에 좀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많이 뭐 원자재 시장도 아니다 근자재 시장도 많이 올랐고 네. 그래서 지금 뭐 시멘트, 뭐 인테리어 뭐 여러 가지 다 오른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번 더 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한번 차트를 한번 볼까요? 한샘 아니면 뭐 아직 오른 건 하나도 없네요. 최근에 한샘은 오히려 이제 주방 뭐 인테리어 이쪽이 더 강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건설 쪽도 물론 연관이 되겠지만은 아무래도 최근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거에 진짜 작년에 뭐지 코로나 때문에 뭐 집 안 나가고 집 이사를 못 가니까 집안에서 뭐 집 내부 수리를 많이 했는데 한샘 뭐 리하우스 대리점인가? 네네네. 그리고 뭐 그쪽으로 뭐 좀 엄청 낮다 그러더라고요 시장은. 근데 뭐 아직 주가는 안 올랐네요. 그래서 이거는 뭐 괜찮게 보이지네. 자리도 좋고 저점 자리고 이것도 한번 이슈가 올 수는 있겠네요. 이거는 이제 눌림목 자리라 이 자리에서 살만한 자리인 것처럼 보여요. 네. 그래서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현대리바트는요? 현대리바트. 얘도 뭐 비슷하네요. 이것도 이거는 더 좀 좋은 게 이거는 우상향 하면서 저점을 높이면서 가고 있어서 저점을 높이면서 거래도 서시고 올라가고 있어서 오히려 더 좋아 보이는데요. 이거는 크게는 22,000원, 14,000원 이렇게 중심 위에서 놀고 있고요. 이것도 뚫을 가능성이 많아 보이네요. 이쪽으로. 이제 고점은 12,000원. 올해 한번 이거 느낌이 얘도 이제 요거 뚫으면 이제 떼봉이 또 열리는 거고. 아니네, 열리는 게 아니네. 월봉으로 보니까. 아니네요. 월봉으로 보니까 또 안 열렸네. 월봉으로 보면 3만원 전후가 이제 매물병이 엄청 많네요. 요즘까지는 한번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정도. 그러면 완전 원래 건설 쪽인 이제 뭐 현대건설. 그런데 지금 건설 좋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최근에 유가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유가가 오르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되나요? 중동 쪽에 보통 이제 건설붐이 또 일어나죠. 네. 그래서 오히려 내가 봤을 때는 또 중동 쪽에 뭐 사우디에서 또 뭐 대규모 뭐 건설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대규모. 그래서 어쨌든 중동 쪽에 건설하게 되면 현대, 뭐 GS, 뭐 여러 등등 삼성 뭐 이런 등들이 다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볼까요? 일단은 현대건설 한번 보고. 현대건설 많이 최근에 올랐네요. 이렇게 만만하게 좋아졌네. 최근에 일봉이고. 일봉은 계속 고점이라 가지고 오히려 주봉을 보는 게 낫겠다. 주봉에서는 딱 걸릴 자리에서 걸려가지고 있고 수세선도 한 뭐 1파, 2파, 3파 중에 있겠네요. 아직 있고 4파 조정 중에 있다고. 한 파동은 더 있다고 봐야 되네. 그래서 아직은 상승 추세 중에 있고 또 하나 뭐 볼까요? 저는 뭐 GS건설. GS건설은 거의 안 올랐는데 GS건설 주봉상으로는 좀 올랐고 일봉상도 뭐 현대보다는 훨씬 못하네요. 여기서 거래 터지고 눌리고 있고 눌림목 자리라고 봐야 되겠네요. 이렇게 4만 원 전후로. 4만 원 전후로 사면은 괜찮은 자리처럼 보여요. 어쨌든 뭐는 이렇게 건설업들은 중소형 건설주들이 최근에 많이 또 올랐어요. 그리고 자산 가치가 높은 것들, 자산 가치가 높은 것들을 예를 들면 한신공영 이런 것들이 이게 사실 자산 가치가 엄청 높고 PER이 뭐 1, 2 나오는 회사였어요.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지금도 이익 가치는 엄청 좋아요. 이런 것들. 이건 좀 올랐다가 우리 못 주고 계룡건설. 한신공유인데 여기 보면 지금 3월, 4월 사이 거래량이 터졌잖아요. 네네네. 요때 그 상승을 했잖아요. 요건 강력한 매수 신호로 보는 건가요? 하고 좀 올랐으니까 요 눌림목 자리니까. 아니 이 당시 기점으로. 이 당시 기점으로 그렇죠. 사실은 일단 매집봉으로도 봐야 되죠. 일단 이런 자리를.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들어가고 이런 데 자리 샀으면 요만큼 또 먹었죠. 그렇죠. 그래서 트레이더들은 엄청 좋아하는 이런 데 자리 좋아하죠. 이런 패턴이라고 하는데 이런 패턴들이 돌아서 보통 이런 자리에서 보통 눌림목 주는 자리에서 들어가죠. 트레이드 할 때는.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고 하여튼 이게 왜 걸리나 아마 주봉이나 월봉이 걸리는 자리가 있을 거예요. 주봉이나 월봉이 딱 걸리네. 그러니까 이게 회사는 엄청 내용이 좋은데 월봉상이 보통 3만 원이 전후가. 월봉이 걸리니까 지금 또 잠깐 하락. 네네. 이런 자리가 딱 걸리니까 뭐 주고. 회사 내가 내용으로 봐서는 한번 우리 건설업 현황이나 이런 걸로 봐서는 충분히 괜찮을 것 같고 계룡건설 한번 볼까요? 계룡건설 이런 거는 가치주예요. 기존 가치가 엄청 좋은 기업인데 이런 바로 뚫었네. 거의 뭐 이런 떼꿍이 열렸네. 이런 것들은 회사가 워낙 가치 좋은 회사들이다 보니까 결국은 올라오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렇게 지지부진하다가 결국은 고점이네. 결국 고점이고. 이런 것들은 회사 뭐 자산 가치, 수익 가치 엄청 좋아요. 그래서 이런 중소건설회사들이 최근에 이렇게 네. 올라오고 있고. 네. 그리고 지금 보면 시멘트들이 이렇게 막 올랐잖아요. 최근에. 알고 계세요? 시멘트 어떤 예. 거요? 예를 들면 성신향에 이런 것들도 이것도 최근에 많이 올랐죠. 그래서 지금 건자재 관련주들도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네. 건설 그리고 뭐 건설 관련 뭐 설계 업체들 뭐 여러 가지 뭐 등등 건설 관련주도 많이 올랐고. 네. 아까 자동차도 있겠지만 자동차 최근에 어제 우리면서 부품다들이 또 계속 많이 올랐어요. 네. 부품다들. 그리고 중소 부품단에서 보면 해외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서 이렇게 이익이 못 오르는 기업들이 많았거든요. 네. 이익이 안 돼서 그런 기업들은 뭐 종목들이 워낙 많아서 소개를 못 시켜드리는데 네. 그런데 매출액하고 과거에 이익이 많이 났던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적지 않아. 지금 몇 년간은 적지 않았는 기업들, 해외 기업들 때문에 그런 기업들 잘 보시면은 지금 최근에 막 벌떡벌떡 상한가 치는 기업들이 막 나와요. 어제 뭐 예를 들면 어제 뭐 현대차 좀 올랐을 때 3, 4% 올 때 뭐 상한가 친 기업들이 막 나왔다. 중소기업들 중에. 그렇게 그전에 뭐 매출액 뭐 조단위 매출이 하던데 네. 뭐 시가총액 뭐 1,000억 이하 안쪽으로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런 기업들을 잘 고르시면 또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여러 가지 섹터 얘기했는데 최근에 이제 대표님이 좀 더 관심이 가는 섹터들은 좀 어디가 있나? 아까 전에 뭐 CJ CGV라든가 그 다음에 파라다이스 같은 이런 그 영화라든가 네. 카지노 쪽에 소위가 좀 받아서 이제 이쪽 섹터 좀 간다고 말씀해 주셨고. 네. 또 다른 데 우리가 지금 우리 레슨문 TV에서 옛날 올리는 것 중에 하나 새로운 네. 그게 뭐냐면 정책 관련주예요. 정책 관련주가 뭐냐면은 대선? 대선. 아, 그 내년 대선 정책, 내년 대선 정책 관련인데 지금 네. 최근에 계속 돌고 있어요. 대선 후보들이 오늘은 누가 올랐냐면 유승민. 아, 왜요? 유승민이가 대선 후보 2위, 야권 주자 2위로 나오고 윤석열 다음으로 2위로 나오면서 유승민 관련주들이 상한가가 2개가 나왔어요. 네. 뭐 종목이 상한가 2개가 나왔는데 그러면서 올라갔고 또 하나는 홍준표가 또 다시 당으로 복귀하면서 홍준표 뭐 정책 관련주부터 홍준표 인물 관련주들이 또 오늘 또 부쩍 했어요. 그래서 오늘 홍준표하고 유승민 관련주들이 오늘 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아마 그 사람들이 옛날에 홍준표는 옛날에도 뭘 하겠다 했는 공약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해저터널 뭐 그런 관련주들. 그래서 뭐 그런 것들부터 해가지고 하여튼 각 후보들마다 특색 있는 정책주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다 공용으로 하는 것들은 저출산, 또 노인 치매, 예를 들면 노인 치매 같은 치매 관련 의약품 회사, 뭐 임플란트, 뭐 이런 회사들 뭐 괜찮을 것 같고 저출산 뭐 관련 업종들 또 투자하면 괜찮을 것 같고 그 중에서 이제 뭐 재무제표나 회사를 봐야 되겠죠. 뭐 차트 모든 것들 다 보시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뭐 그린 뉴딜 이런 것들 그런 정책들 관련 업종들 뭐 좋을 것 같고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유튜브 레슨문 TV.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이렇게 정책 관련주를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제 원래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던 5년마다 한 번씩 이런 대선 전으로 이 중소형주들이 막 거의 막 열띠기를 하면서 거의 뭐 100%에서 1000%까지 막 이렇게 올라요. 근데 그게 보면 대선하고 일단 또 회사 내용이 좋고 뭐 더 좋고 차트 좋고 재무 구조가 좋으면은 이상하게 거기 엮여가지고 나도 모르게 엮여가지고 막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그게 5년마다 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올해가 그 장세예요. 그래서 그래서 정책 관련주들 잘 보고 포진해가지고 있으면은 포진해가지고 있으면 그러고 내가 그 역결이 있나 한번 검색을 해보면 다 나와요. 그렇지, 다 나오죠. 다 나오지. 요즘은 다 알아서 다 조사해서 올려놓더라고. 그런데 거기서도 보면 또 대장주가 있고 후발주자가 있고 뭐 그래요. 그래서 그 중에서 끼 있는 종목을 잘 찾아서 투자하시면은 다른 것보다는 수익률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검색하면 다 나와요. 오늘 바로 유승민 관련주들이 상한가 나왔죠. 유승민 관련주 테마주 그때 엄청 나오네요. 오늘 상한가 나왔어요. 사실 인물별로도 보면 뭐 다 인물별로 다 있습니다. 인물별로 다 있고 정책별도 다 있고. 그래서 이제 공통적인 정책이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중에 하나 또 해둔 게 있어요. 나는 이제 제일 그렇게 제약 바이오 섹터이기도 하고 덜 놀았고 한 게 치매 관련주들이 괜찮은 게 있어요. 요즘 술을 너무 못 마셔서 그런가 치맥하는 줄 알고. 발음이. 제가 저도 솔직히 알코올성 치매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약을 좋은 약 있으면 좀 먹어야 되겠다.
그러고 있는데 또 치매 관련주들 그리고 뭐 최근에 뭐 미국에서도 뭐 이렇게 알츠하이머부터 그러니까 개발되는 약들이 많이 있잖아요. 국내에서도 뭐 삼상하고 있는 회사가 있어요. 그 소식 들었어요.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주가가 생각보다 시총도 작고 작고 네. 있어요. 그래서 치매 관련주도 조사해 놓은 게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 그거 종목을 또 좀 중소형주들이 많아서 네네, 그 저희서 말하기는 애매하고 그래서 시총은 좀 작고 이렇게 하는 기업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조사해서 투자하시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근데 야 어떻게 이렇게 내용도 좋고 시총도 작지 이런 기업들이 찾아보면 있어요. 그런 것들 투자하시면은 괜찮지 않을까. 왜냐하면 정책 수익주도 보고 테마도 한번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을 만난다 생각하세요, 대표님? 이건 주식 얘기는 아니고 그냥 인생의 성공적인 관점에서 이 사람을 만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네. 이 사람이 나한테 직접적으로 도움을 안 주더라도 네네. 나를 자극시켜주는 만남이라든가 관계는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렇게 만나다 보면은 진짜 인품 좋고 배울 점이 많은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인품 좋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일단은 어떻게 보면 일단 자기 우선적이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일단은 자기 우선시하고 일단은 제 생각이 우선시고. 근데 일단은 저 사람은 어떻게 보면 정말 성공하겠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남을 배려하고 또 성실하고. 저 사람한테 내가 좀 배워야지. 물론 나이를 불문하고. 근데 오히려 좀 이렇게 나이 든 사람 중에도 간혹 있지만 오히려 뭐 내보다 어린 사람한테도 이렇게 배울 점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한테 배울 점이 많다. 물론 뭐 직원들한테도 그런 사람들도 있고 직원인데도 쟤는 정말 배울 점이 많다. 그 배울 점이 없는 친구도 있을 거고. 네. 그래서 정말 하여튼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만나면은 계속 만나고 싶죠. 그래서 만나고 싶고. 근데 꼭 뭐 직위과를 만나라고 능력이 아무리 있어도 사람이 능력이 있고 뭐 재력이 있고 뭐 권력이 있어도 만나기 싫은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자기밖에 모르고 한 가지 궁금한 게 제가 예전에 인터뷰하면서 느꼈던 것 중 하나가 그 이제 굉장히 성공하신 분들도 어쨌든 그 성공하지 못한 그 일반적인 시절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때도 당연히 친구가 있잖아요. 그럼 그때 친구가 나중에 내가 성공했다 해서 뭐 버리고 이런 문제는 아니잖아요. 근데 자주는 못 만나겠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이제 자기가 이제 이렇게 있는 시절에 만났던 친구가 좋고 한데 이미 자기가 여기까지 가니까 그 자기 있는 뭐 예를 들면 자기가 주식을 얼마나 벌었다든가 부동산 얼마나 벌었다 이런 얘기를 자기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편하게 하고 싶은데도 오히려 상대방 입장에서는 좀 그게 뭔가 기분이 나쁠 수도 있는 거고 사회의 격차가 이런 것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가다 보니까 관심사도 너무 많이 달라져서 옛날 친구는 가끔 만날 수밖에 없는 것 같다. 자주 만나는 건 결국에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과 관계되어 있는 사람이거나 비슷한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게 그런 부분이 좀 현실적인 게 있다고 하는데 좀 공감하세요? 많이 공감하죠. 어쨌든 뭐 예를 들면 뭐 나처럼 이제 골프를 좋아하니까 골프를 뭐 치는 친구가 있고 안 치는 친구가 있잖아요. 골프를 치게 되면은 자주 만나게 되는 거고. 그렇죠. 왜냐면 친구니까 만나서 치자. 뭐 그렇게 될 수는 있는데 또 안 치는 친구들은 아무래도 그냥 가끔 치잖아. 뭐 가문에 콩 나듯이 만나서 술 한잔 하는 정도는 되겠죠. 그렇죠. 그래도 그나마 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한 번씩 간혹 뭐 타임을 두고 만나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제 같은 경우는 인생이라는 게 사실 꼭 좋은 사람만 만난다기보다는 뭐 이렇게 뭐 지인들하고 이렇게 계속 내 관계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라 모책에서 내가 본 적이 있는데 모책에서 성공을 위해서는 항상 내보다 좋은 사람하고 만나라 이런 책을 본 적이 있어요. 그건 어느 정도 맞는 말이긴 하죠. 네, 그렇게 성공을 위한다면 근데 저는 근데 그것만 쫓아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뭐 오히려 저기 뭐 가끔씩 친구도 만나고 오히려 그렇죠. 그게 좀 또 오히려 그러면 반대로 그런 이제 친구들과 계속 가는 건 되게 중요하지만 우정도 중요하고 하니까 버려야 할 때 관계도 좀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관계는 좀 버려야 한다고 봐요. 진짜 이건 있는 거 같아요. 있죠. 내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건 무너뜨리고 날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날 어떻게 보면 이용해 먹는다는 게 어떻게 보면 뻔한 거짓말로 뭐 어떻게 보면 사기 치는 거죠. 투자도 마찬가지고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엔젤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이렇게 기업들이 찾아오기를 많이 찾아와요. 찾아와서 투자를 해달라 그러는데 근데 거짓말로 투자를 받는 거지. 나는 지금 사실은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를 얘기를 그렇게 하고 투자를 한 적 있으세요? 있죠. 그거는 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결과론적으로 보면 사기 당한 거죠. 결과적으로 보면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 사실은 소송 걸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제가 쟤 내한테 사기쳤는데 완전 사기쳤는데 소송 걸면 무조건 받아낼 수 있는데 근데
그런 하여튼 이렇게 투자 받아가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뭐 근데 그 사람은 또 한편으로는 인생이 어떻게 보면 오죽했으면 했겠나 싶은 생각도 들고. 근데 그러지는 말아야 되겠다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나이든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대표님은 사실 슈퍼게임이 되셨으니까 네. 굉장히 잘 이루셨으니까 네. 좀 가진 게 좀 많다 보니까 그걸 이용하려고 접근하는 분들이 좀 많이 있겠죠? 많이 있죠. 느껴지는 부분도 있겠어요. 네네. 근데 알고도 당할 때도 있는 것 같고. 알고서 당할 땐 뭐예요? 그냥 뭐 이 정도쯤이야. 내가 그냥 뭐 이렇게 해주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도쯤이야. 근데 이제 모르고 당할 때는 이제 그냥 거짓말 사기를 치는 거죠. 그런 거는 좀